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공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시장 어땠나? 어제는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갑자기 0.5%를 올리며 시장을 놀라게 했죠.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금리를 0.5%나 올리며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금리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또 화들짝 놀랐으며, 게다가 이 와중에 파월은 미국 인플레를 2% 돌리는 것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 체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시가 뭐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를 빠르게 잡지 못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미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다는 거겠죠. 올해도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힘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뭐 증시가 예전에 있었던 저점 거기까지 하락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 테슬라 파셈.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 중립 리포트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를 $250를 외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주가가 $260니까 오히려 파르란 소리랑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건 스탠리 테슬라를 팔으라고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테슬라의 지금 상승은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AI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꿈에서 깨어나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어라 이러한 표현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 슈퍼차저에 대한 가치가 130조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며, 이러한 중립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어제 테슬라 주가는 2%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미국 증시가 더 조정받냐 안 받냐, 그 가운데는 테슬라의 위치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AI 관련주와 함께 테슬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요 녀석이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AI 다음은 뭘까? 자, 테마는 돌고 돌죠. 작년에는 네옴시티 그리고 태조 이방원, 또한 올해는 로봇, 2차 전지 AI 이러한 테마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이 뭘까라고 봤을 때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양자컴인가 봤더니 최근 MS가 화학물질 탐색 전문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새로운 물질을 찾는데 특화된 양자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며, 예를 들어 내가 원하고 만들고 싶은 물질이 있다면은 AI한테 물어보면 양자 컴퓨터가 그거를 계산해서 알려준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자는 화학 시뮬레이션 속도가 50만 배 빨라진다며 1년 걸릴 연구가 1분 만에 끝날 수도 있다. 물론 그 상황이 잘 떨어져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훨씬 더 빨라지겠구나 라는 예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갈수록 우리가 공부할 게 많아지고 또 새로운 테마가 발생될 확률도 꽤나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의 삶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미국 AI 규제 법안 속도. 중국과 EU에서 AI 관련한 규제가 마련되는 와중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도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고 한데요. 그나저나 왜 이렇게 다들 서두르나 봤더니, 만약에 이러한 규제 법안을 늦게 만들다가 중국의 규제 법안이 기술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두르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된 AI 규제 법안은 세이프 혁신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4단어의 가장 첫 번째 스펠링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AI 규제에 대해서 큰 틀만 제시한 상황이로 정확하게 마련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AI 인사이트 포럼을 열고 규제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증시 더 오른다.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일본을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망치를 13% 상향 조정했다고 하며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나 봤더니 지금 토픽스 지수는 2300 수준인데 앞으로 1년 만에 2500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여름에 좀 조정받고 가을에 다시 달릴 일본 증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도 일본 증시를 사시는 기론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산다면은 은행, 자동차를 추천하고, 그 반면 식품, 에너지, 건설, 제약
이러한 섹터는 매도하라 이렇게까지 권고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화 하락이 곧 멈출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베스트는 올해 3분기 이후 엔화 약세가 멈출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본 경제 매력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입 또한 엔저로 인한 관광객 확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엔화가 싸지면 싸질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본 물가가 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 관광지 가느니 일본 가자 이런 얘기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엔화를 또 사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상 때문에 이제 엔화는 바닥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일본 관광을 몇 년 안에 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미리 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 1억 달러 투자. 자, 아마존에서 투자 소식을 꺼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AI 센터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며 이에 맞춰서 매수 리포트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180달러, 지금 가격이 130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존은 4% 상승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실리콘밸리에 돈이 몰리는 곳.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방산테크 투자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유죠.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때문인데요. 그나저나 뭔가 늦은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전쟁이 위성통신, 자율 드론 등 첨단전의 양상을 띠며 테스트베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1차 세계대전 때 두 발로 걷던 병사가 2차 대전은 기계화 보병으로 빠르게 진화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발전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글, 엔비디아, 유튜브 등에 투자했었던 세쿼이아가 처음으로 방산테크 분야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며 VC가 방산테크에 투자한 금액은 작년에 333억 달러로 3년 전 대비 2배가 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5월까지만 들어도 170억 달러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야 여기도 돈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대만에서도 뭔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여가 옵니다. 국내 팹리스 유니콘 기업 파두가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두는 올 2월 프리 IPO에서 약 1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요. 16년에 첫 투자를 받았을 때 가치가 500억이었는데 6년 만에 몸값이 20배나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나 봤더니 바로 매출이겠죠. 21년 매출이 51억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22년 작년 매출이 500억을 넘기며 1년 만에 10배가 뛰어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8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표 주관사는 NH, 공동 주관사는 한국투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가격에 와서 우리에게 치킨을 여러 마리 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디램 현물가 또 반등. 디램 가격이 슬금슬금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일부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며 참고로 현물 디램 가격은 기업 간 거래 가격을 3개월 정도 선행하는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여기서 굳이 걱정을 하나 하자면 바로 전체적인 상승이 아니라 아직도 일부라는 겁니다. 반도체의 온기가 확실하게 돌려면 결국은 전체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과연 AI가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HBM,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장비 관련, 후공정 관련 등등 이러한 섹터를 살릴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만전자 슬슬 보인다. KB금융은 9.5만원의 목표가를 제시하며 삼성전자를 좋게 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건 좀 커 보이는데요. 올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5배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의 이유는 삼성전자 디램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재고 감소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한다는 거겠죠.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제 7월쯤 되면은 8만전자 도전하는 그러한 3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후변화에 배양육이 뜰까? 이상기후로 농업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가축들이 춥거나 덥다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소들이 집단 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저체온증이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배양육 업계는 당연히 분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배양육 닭고기 판매가 승인된 바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양육 기대감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맛이겠죠. 어떤 맛을 나타낼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연일 좋다. 최근 들어 코인이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왜 상승하는지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 소식이 나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EDXM 정식 개시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월가 코인 거래소가 정식 운영을 개시를 한 거라고 합니다. 월가의 공룡들이 만든 거래소라서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월의 이야기가 호재라고 합니다. 하원에 출석해서 가상자산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은 으쌰으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 빨간불. 저출산 가속화로 국민연금은 4년 뒤 27년부터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년 전 정부 재정 추계 때 예상했던 게 2030년인데 3년이 더 빨라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국민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 나뉘는데, 보험료 수지가 적자가 되면 결국 투자금을 줄이고 보유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죠. 이때까지는 투자 확대를 하는데 좀 집중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위험자산을 오히려 줄이고 투자 회수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이 계속 파는 그러한 형국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거를 뭐 개선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해 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게임 시장 문 두드리는 중. 중국이 다시 판호를 발급하며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넥슨 게임즈가 중국에서 블루아카이브 CBT를 진행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또한 스마일게이트의 에픽7도 중국에서 400만이 넘는 사전 예약자를 달성하며 출시 3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 9위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게임쇼 차이나 조이를 앞두고 7월 19일 메이플 스토리 M이 중국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며, 참고로 이 친구는 18년에 대만, 싱가포르에서 인기 및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감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데블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도 10월쯤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가스플레이션이 또 나온다고.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 매우 뜨거웠다가 다 가라앉은 천연가스 가격, 그런데 내년에 또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가 봤더니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수송관이 내년 말에는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야, 물리적으로 끊어지나 보다, 뭐 오래 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지금 전쟁하는 상황을 딱 보니까 절대로 재계약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유럽은 공급을 다른 곳에서 땡겨오거나 혹은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1년 만에 해결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다시 가스플레이션이 나오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리 바닥 쳤다. 최근 금값이 소폭 하락하는 반면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5% 오르며 이제 구리 바닥 쳤다라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리가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히 경기 전망 개선입니다. 그 반면 경기가 불안할 때 오르는 금은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걸 봤을 때 지금은 뭐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구나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구리 관련주를 매수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며, 경기 침체 우려로 하단에 위치한 구리 가격을 1년 뒤를 보고 매수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관련주는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